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강효 선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안전한 NFT 이용 표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한 NFT 이용 표준안을 이제 어떤 과정으로 저희가 준비했는지 그 내용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안내서입니다. 저희 올해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랑 저작권 보호원, 저작권위원회에서는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해당 안내서에는 실제로 NFT 시장에 있는 NFT 이제 판매자, 권리자, 그다음에 구매자, 거래소가 NFT를 이제 발행하고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NFT를 이용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전한 NFT 이용 표준안을 만들 때 기본 골격으로 저희가 좀 생각했던 거는 이 NFT 저작권 안내서를 좀 중점적으로 기본적인 뼈대로 놓고 저희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은 NFT 저작권 관련해서 이용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골자 두 개는 이제 권리 양도와 그다음에 이용 허락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좀 저희가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 쪽에 이제 잘 기능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였고요. 먼저 권리 양도를 좀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권리 양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매하는 판매자와 권리자가 이제 같은 경우에 좀 이 권리 양도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실제로 NFT에 담겨져 있는 저작재산권의 이제 양도 받은 권리를 이제 필수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복제권이나 전송권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의 양도받은 권리들도 당연히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리자이면서 판매자이기 때문에 저작자에 대한 성명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용 허락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과 그 NFT를 만든 창작자, 권리자가 이제 다른 경우이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권리자가 일정 권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좀 이용 허락을 해야 하는지 그 범위를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NFT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판매 조건을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NFT를 판매하는 판매자 유형에 따라서 실제로 해당되는 NFT 권리와 이용 범위를 명시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쪽에 어떤 식으로 좀 구현을 내야 되는지가 저희 고민 중에 좀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무작정으로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좀 사전적으로 좀 고려를 했었던 부분이, 결국은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동작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NFT 시장의 참여자들과 NFT가 발행되고 있는 과정을 좀 구분을 해놓고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슈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선행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NFT 저작권 이용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NFT 참여자, 그러니까 이제 NFT 판매자, 권리자, 그리고 이제 구매자, 거래소, 일단 4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저 아래 보시는 저 논문을 참고를 해서 실제로 NFT가 디지털화되고 저장되고 서명되고 발행되고 거래되고 유통되는 이 6가지 단계에 대한 유형을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6가지 단계로 일단 구분을 해놓고 저희는 이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좀 발생될 수 있는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NFT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 사항들을 도출을 했고요. 이 도출된 내용을 다시 또 저희는 실제로 NFT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확인해야 되는 확인 체크리스트라는 걸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부분에서는 큰 골자를 2가지로 놓고 본 게, 이제 소유권에 대한 표기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NFT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권리가 담겨져 있는지 표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저작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분들이 좀 확인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이 2가지 항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장과 권리 표기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좀 생태계를 좀 분석을 했었고요. 그러면 결국엔 저희는 NFT에 대한 권리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이용 안내서나 그리고 앞서 저희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적으로 저작권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정보를 담아야 되고 그 10가지를 뽑은 게 보시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도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넣은 거는 이제 NFT 이용 안내서에 나왔었던 게 NFT를 발행하기 전에 자기의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 쪽에 관련된 내용을 등록을 하고 그 등록번호를 NFT에다 담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작권 등록번호 관련된 부분을 넣었고요. 그리고 사실 권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어떻게 이용 허락이라든지 이제 권리를 이제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권리자와 유저를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자의 보유 권리를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저작권 표기를 이제는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저희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권리를 넣는 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어서 처음에 이제 메타데이터에다 요 기본적인 내용을 넣는 걸 생각을 했고요. 이후에는 권리 양도나 이용 허락에 대한 부분을 과연 메타데이터로 할 수 있는지, 근데 실제로 거기에는 한계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그 메타데이터 기본으로 만든 걸 컨트랙트 실제로 표준으로 제한됐던 것들을 활용해서 권리 양도와 이용 허락을 구현하는 식으로 해서 그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전한 NFT 이용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저희가 이 표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7월에 그 다른 행사에서 NFT 안전한 NFT 이용 표준안 제언이라고 하는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NFT 관련된 EIP 표준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만 해도 벌써 26개에 대한 EIP 이더리움에서 NFT 관련된 표준이 제한이 됐었고요. 실제로 저기 보시면 드래프트부터 파이널까지 4단계가 있지만은 NFT라고 하는 주제로 나온 표준은 되게 단기간에 표준화가 됐던 부분이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NFT 관련된 표준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했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한의 그 표준을 가지고 와서 상속을 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NFT 권리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메타데이터에 어떤 EIP를 가지고 와서 기능을 넣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권리를 표기할 수 있을지에 고민을 했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채택했던 건 EIP 4906입니다. 이 4906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수정이 될 때 그 내용들을 이벤트로 남겨서 실제로 NFT에 대한 정보를 마켓플레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읽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더불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EIP 5185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메타데이터에 변동이 발생되면은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되는 게 이슈가 있어서 실제로 저 드래프트이긴 하지만 저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값들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수료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5185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10가지의 기본 그 권리를 표기해야 되는 기본 정보들을 가지고서 NFT 국내 저작권 템플릿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제이슨 포맷으로 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규격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NFT를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해당 NFT를 이용해서 좀 사용하면 저작 권리에 대한 표기가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이게 저작 NFT를 판매할 때마다 이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작자가 변경이 되고 저작재산권의 권자가 변경이 되고 저작권이 갱신되면 해당되는 저작자에 대한 내용만 변경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을 조합을 하면 저희는 721에다가 4906, 그 다음에 5185, 그리고 국내 NFT 저작권 템플릿이라는 걸 가지고서 NFT를 발행을 하게 되면 NFT를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저작자가 변경되는 부분들을 메타데이터에다 담겨놓고 그 데이터를 마켓플레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실제로 이제 권리 양도나 이용 허락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놓고 봤을 때 메타데이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되게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아까 제안됐던 NFT 관련된 EIP들을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파이널로 이제 최종 확정됐던 임대 가능한 NFT라고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NFT는 오너라고 하는 소유자라고 하는 부분만 있었다면, 이 부분은 임대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유자와 사용자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표준을 이용하면은 소유자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이 NFT를 이용할 수 있게끔 권리를 설정해서 이용 허락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용 허락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NFT를 회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권리 양도나 이용 허락을 할 수 있게끔 좀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518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래프트 버전이긴 한데 저희가 예외적으로 좀 필요한 기능이라서 담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5375라고 해서 저작자에 대한 검증을 이제 별도로 할 수 있는 또 표준이 있어서 그 기능을 5375로 좀 대체하는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변경할 수 있는 구조에서 저희가 대부분 변경되는 데이터들은 저자 관련된 정보여서 이 부분을 따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좀 더 안전한 표준일 것 같아서 이 관련된 내용으로 좀 해당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같은 경우는 실제로 NFT 그 씬을 보면은 거래소를 통해서 NFT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NFT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직접 NFT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로 이제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서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NFT에 관련된 권한을 저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오픈 제플린에서 제공해주는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거래소는 민팅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권리자는 권리자만이 그 NFT에 관련된 권리를 실제로 이제 권리자만 변경할 수 있게끔 그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통해서 NFT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구조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작자가 직접 NFT를 발행하는 경우는 저작자가 NFT 발행이나 권리 삽입이나 소유자 이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서라고 하는 별도의 접근 권한을 만들어 놓고 이 어서만 관련된 NFT를 관리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지금 NFT 생태계에서는 거래소를 통해서 NFT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그 NFT를 추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관계자가 NFT를 직접 발행하는 이 두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동작이 되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능은 해당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 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메타데이터에서는 실제로 권리자나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일 빈번하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별도 오프체인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실제로 그 이벤트 함수를 불러오게 돼서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변경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표준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부분은 저작권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부 저희가 약간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 만들다 보니 일부분에서는 좀 트레이드 오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2차 판매와 그 2차 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2차 판매가 되는 경우가 되게 제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권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2차 판매가 됩니다. 이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권리자가 양도를 하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다시 권리자가 해당되는 NFT를 회수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판매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2차 판매와 2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샘플로 오픈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준 툴로 만든 화면이고요. 아마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에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저렇게 표기를 할 수 있고, 뒤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뒷단에서는 실제적으로 권리 양도나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권리를 양도하고 이용 범위를 설정하는지는 컨트랙트 관련된 부분에서 그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에 제가 다른 행사에서 발표했을 때 저 왼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NFT 이용 표준안을 만들면은 대부분을 좀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말에 현 기준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안전한 NFT 이용 표준안에서 커버를 했고, 2차 판매에 대해서는 일부분 저희가 NFT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서만 가능하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2차 판매를 위해서 다시 좀 표준을 고민을 했었다면은 지금까지 앞에 그 메타데이터나 양도하는 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다시 또 바꿔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현재 현행 표준과 기술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NFT 이용 표준화는 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표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험은, 실제로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어떻게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저희가 기술로 이렇게 좀 바꿔 나갔던 건 되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법을 해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현행 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법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고민은 문체부와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안내서를 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표준을 만드는 데 접근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는 좀 생태계를 분석하고 관련해서 이제 위협을 정리하고 공통된 포맷을 마련하고 현행 이더리움에서 제한되고 있는 기술 표준들을 가져다가 조금 표준화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FT를 비롯해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은 실생활에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이외의 다른 법들도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이 지속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저희가 안전한 NFT 이용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표준이 자리를 잡으려면은 결국엔 NFT 생태계에 있는 결국엔 이제 판매자, 권리자, 거래소, 기업, 구매자 이 분들이 함께 좀 동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NFT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권리 표기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야 정말 표준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 연구를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고, 앞으로도 더 나은 표준이 나오고 NFT 이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전략과 국제 표준 규격들이 융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 안전한 NFT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좀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